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야 있겠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저는 물음표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비싸고 비효율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좋으냐,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려고 그 수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많은 곳으로 유통시키려고 그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는 그런 수수료를 내더라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수용으로 원화를 쓰는데 그런 수수료를 내고 쓸 사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매시파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가상자산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새 후보가 모두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코스피 거래량을 추월하고 그 다음에 이 코스피의 수익률도 최근에 좋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만 올랐지 사실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 집값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양극화의 상황에서 약간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그 대체제, 돌파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거고, 통계를 보면은 뭐 1,800만 명이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이게 중복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줄이면 뭐 5,600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주 직접적인 방법은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딱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굉장히 좋은 노다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자산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국이기 때문에 뭐 정책 입안을 해놓은 게 없어요. 거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좁혀야 될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먹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야 있겠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저는 물음표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우리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조금 혼동된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달러를 더 멀리 더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달러 가치가 절상되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가지고 보관해 줘야 되니까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국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원화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화나 뭐 엔화 같은 준 기축통화 수준도 아니고요. 런던이나 뉴욕이나 홍콩 같은 외환 시장에서, 대규모 외환 시장에서 이 외환 트레이더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통화도 아니에요. 해외 무역 결제에서 쓰이는 비중도 한 4에서 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통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수용 통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이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디지털 결제가 굉장히 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사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원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제가 빵집에 들어가서 파리바게뜨 빵집에 들어가서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결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한 3일 정도 걸려요. 어떨 때는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나 이런 걸 써서 결제를 하면 그 즉시 물론 돈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은행 계좌, 내 자영업자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3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최종 결제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받는 분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분이 또 딴 데 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면 좋죠. 파이널 세틀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3일이나 뭐 일주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망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진짜 이제 그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실제 실물 자산인 화폐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신용카드를 쓴다, 수수료 있죠? 한 뭐 몇 퍼센트인가요? 1% 정도 된다 하죠. 페이 서비스도 뭐 수수료 있겠죠 아마. 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경 쓰시나요? 거의 신경 안 쓰죠. 자영업자분들도 신경 쓰나요? 안 씁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가서 제가 껌 한 통 살 때도 신용카드 낸다고 하면 받아줘요. 이거 너무 싼 건데 신용카드로 결제 안 받아, 이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는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만 받아요 라고 한다거나 얼마 이상 금액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USDT가 가장 많이 발행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나 트론, 이 두 개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지금 트론 네트워크, 그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니까 논외로 할게요. 트론 네트워크 지금 현재 기준 출금 수수료가요 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개인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길 때마다 5,000원어치의 트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로. 이걸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블록체인은 원래 태생적으로 비싸고 비효율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좋으냐, 왜 그걸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려고, 그 수수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많은 곳으로 유통시키려고 그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는 그런 수수료를 내더라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수용으로 원화를 쓰는데 그런 수수료를 내고 쓸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고, 자, 그러면은 수수료가 싼 블록체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CBDC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또는 관이 개입해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거를 아무리 민간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할 거냐, 뭐 어떻게 지분을 가져갈 거냐 이러면서 이권 개입 엄청 될 거고, 이권 다툼 엄청 벌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CBDC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다날과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랐죠. 이 서클의 이제 상승을 본 거죠. 진짜 주식시장이야말로 정말 스마트 머니들의 의견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 사람들 정말 빠르다, 똑똑하다. 서클이 성공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입법화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러면은 분명히 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다날은 페이코인이라는 거를 발행했었죠. 카카오페이는 뭐 코인을 발행한 적은 없지만 이 카카오 계열사에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와도 뭐 연동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근데 이제 그 분들이 간과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서 아무리 이게 입법이 돼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날이나 아니면은 이런 카카오페이나 이런 곳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서클은 계속해서 IPO 준비를 해왔던 회사죠. 저는 뭐 서클이라는 회사 자체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죠. USDC라고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현금 및 현금 등가물들을 담보 자산으로 가둬놓고 100% 이상의 담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만큼의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수익을 어디서 얻느냐? 이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현금 또는 미국채,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채에 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채 2년물 금리가 한 4%, 3% 후반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 가장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금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은 거의 0%에 붙여서 움직였던 사실 상황이었는데, 서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뭐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2등, 3등 이렇게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온 게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결국 이제 이 회사가 담보물로 꾸준히 비축을 해놓고 있는 이 미국채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매출 규모도 작았고
수익성도 크지 않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이 수요가 지금같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원감생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발행하는 회사가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식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제 2024년 5년 넘어오면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위신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였단 말이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 보시면, 이제 요즘은 국내 거래소들에도 다 상장이 돼 있지만 바이낸스, OKX, 그리고 또 여객 거래소 중에 유명한 곳들, 바이비트,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런 곳들이 이 USDT라고 되어 있는 테더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USDT 스테이블 코인 기축 마켓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거래소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뭘로 비트코인을 살 거냐는 바로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원화를 입금하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삽니다. 근데 역외 거래소, 어느 나라에 적을 두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래소들을 말합니다. 바이낸스가 대표적이죠. 이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법정화폐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가 전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거래량,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입니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USDT, USDC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를 살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사용처는 그냥 비트코인 거래용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넘어오면서 일상생활 결제에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는 그런 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국내 동대문에서 그 암암리에 이렇게 USDT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기사도 났고 지금 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특성을 가졌냐? 돈은 국경을 넘나드는, 그래서 가치를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도 높습니다. 달러 생각해 보세요. 달러라는 자산이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달러 갖고 싶어 해요. 달러로 거래하고 싶어를 한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달러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달러로 거래할 때 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현금 거래 같은 것들은 다 뭐 금액 제한 같은 게 있으니까 쉽지가 않고, 은행망을 통해서 이렇게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려 그러면 그것도 다 어차피 세무 당국에 다 보고가 들어가니까 불편하고 보고할 것도 많고, 은행이 굉장히 이제 딴지도 많이 걸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옛날에 유학할 때 달러를 많이 이제 미국으로 저희 집에서 보냈지만, 그때도 이제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제재를 합니다. 이거 왜 보내는 거냐,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등.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좋은 해결자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 그리고 일상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더 빠르고 더 멀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하고 더 빠르게 더 멀리 해외로 보내서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하고 싶은 미국 정부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 같은 게 요때다 하고 이제 IPO를 한 겁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 2위입니다.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전 세계 2위 시가총액을 지닌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 게다가 위상도 좋아졌고, 게다가 플러스 두 번째 국채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0% 금리대가 아니라 2년물 금리가 4%대.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고위험도를 가진 뭐 조금 더 단기채,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은 이제는 연평균 4에서 5%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앉아서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사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뭐 수천억 뭐 달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한은. 그러므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아주 머리 좋은 스마트 머니들은 이 서클의 상장을 아주 좋은 호재로 본 겁니다. 아, 이 회사는 앞으로 스케일업이 가능한 회사다.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늘어날 거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 회사가 더 많은 코인을 발행을 할 텐데, 그럴수록 이 회사의 매출도 같이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도 들어오겠죠. 기준금리를 단기간 안에 내리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미국채, 단기채든 장기채든 쉽게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 거야.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미국채 금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중고금리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면 이 회사의 수익률은 앞으로 엄청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그대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공모가 대비 247% 급등, 이게 이제 나온 거죠.